변호사 법률 상담 리포터 송다함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이 조합원 간의 각종 분쟁으로 얼룩지고 있는데요. 양호한 입지를 자랑하는 곳에서도 주택 경기 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분담금 상승으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봉석 변호사님을 만나 정비사업,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변호사의 법적 소명은 약자의 보호나 법의 정의 같은 데서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 법률 서비스나 비즈니스 마인드 쪽으로 패러다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같이 가지고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의 오봉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정비사업,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해 오셨는데요. 먼저 법률사무소 리의 전문적인 업무 분야와 변호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법률사무소 리의 구성원들은 주로 재건축, 재개발로 대표되는 정비사업 분야, 개발사업, 건설, 부동산 소송 분야의 업무만을 처리해온 베테랑들입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방식과 조합 방식으로 나누어지는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 등에서는 여타의 다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 또한 법률사무소 리의 대표 변호사로서 전국 재개발 재건축연합회의 정책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변리사, 세무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사의 자격을 기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부동산 관련법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분야에서 법률사무소 리가 명성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크게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과거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던 사업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에서 새로이 명칭이 정리된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도심지의 노후화된 상업 밀집 지역에 고층 오피스 빌딩이나 주상복합 건물, 공동주택 등을 건축해서 도심 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과거 피막길로 불렸고 청진동 해장국 골목으로 불렸던 청진동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고층 오피스타운이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지구의 오피스타운 건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우리는 마포구 1구역, 2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종로구 청진 12, 16지구, 8지구, 23지구, 영동포 1구역, 가리봉 1구역 등의 법률 고문을 담당하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처음과 끝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물론 도시환경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송을 진행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이와 같은 컨설팅이나 소송 노하우는 단순히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송을 몇 번 해봤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쌓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장의 처음과 끝을 모두 경험하면서 축적된 실무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도 조합 및 조합원 측의 소송 실무를 담당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쌓아오신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분쟁은 단순히 조합이나 조합원, 관련 정비업체 및 시공사 일방의 시각으로서는 합리적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송을 해보았거나 이겨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비사업의 전체 맥락을 꿰뚫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이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전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측의 변호사로서 주로 업무를 진행하여 왔고요. 이후 조합과 반대되는 측의 변호사로서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비업체나 시공사 측의 소송 실무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비사업의 축을 이루는 여러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모두 있어 보았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핵심적인 쟁점이고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강점인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노하우라고 한다면 노하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분쟁의 형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은 거의 대부분 단계적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소송이나 매도 청구 소송,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소송이 쟁점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소송, 수용 재결, 영업비익 보상 관련된 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 이후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허가 관련 소송, 명도 소송, 청산금 소송 등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해산 및 청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청산 사무의 분쟁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의에 관련된 분쟁과 각종 가처분 분쟁이 있습니다. 이에도 정비사업장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용지의 유상용도 처분이나 각종 인허가 조건을 다투는 분쟁이 존재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주택 및 상가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택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경기 하락과 더불어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남는다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 결과 지은 지 20년을 넘긴 분당이나 일산, 평촌, 중동 등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을 시작으로 해서 리모델링에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보전과 가치 상승을 위한 수익 정축의 리모델링의 허용 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낡은 중대형 아파트를 소규모 세대로 분리해서 분양, 임대하는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 역시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호텔과 관련해서 재건축 단계에서 기존 주상복합 건물의 용도를 바꾸어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매나 경매 물건을 리모델링해서 호텔 용도로 바꾸거나 또는 아예 사업 시행 계획 자체를 바꾸어 호텔을 신축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경력과 승소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일반인들이 상가 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권리 확보의 확인을 위해서는 우선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하고 확인해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 건물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 등을 발급받아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임차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해야 되고 건물의 등기 등록을 열람해서 확정일자, 임대차 기간 및 임대차 보전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 외에 상가 건물을 직접 방문해서 상가 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주택을 유치하는 유치권 등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동안 30여 곳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법률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하자 소송이나 건설, 건축 분쟁, 공매, 경매 컨설팅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분쟁을 연구하고 의뢰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단순히 기존에 있어 왔던 법률적 시각이나 의뢰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접근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점점 더 높아지는 의뢰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함께 한계를 뛰어넘는 실력과 경험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솔루션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소송과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오봉석 변호사님이 앞으로도 건설과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의 소중한 권익 보호를 위해 원활하고 성공적인 분쟁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2013 변호사 법률 상담 리포터 송다함이었습니다.